우리의 보람찬 하루는 이렇게 신문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날이 변모되는 저국의 새 소식을 바라보면서 친척 친우들의 축하와 고무가 담긴 편지를 반갑게 읽어보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빗긴 우편 통신원들의 나모르는 수고에 대해서는 다는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국의 저딜과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 변모되는 저국의 모습에서 자기들의 행복을 찾는 숨은 애국자들 중에는 평양 우편국의 일꾼들과 정업원들도 있습니다. 평양 우편국에 대한 우리의 취재는 이른 아침 통신차에 출판물을 가득 싣고 목적지로 떠나는 채송원들과 함께 채송길을 달리는 곳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양 우편국에서 싣고 떠나는 이 채송물들은 어디로 어떻게 배포되게 됩니까? 예, 우리 우편국에서는 평양시와 주변 구역들의 이 신문, 출판물, 편지, 사포들을 배포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나가는 방향이 고충구 방향인데 이 우편물들을 고충구역 간에 아닌 많은 채소들에 배포하게 됩니다. 또 평양 우편국에서 일한 지는 한 몇 년 됩니까? 예, 저도 그렇고 이 박영실 동도 30여 년 일하고 있습니다. 30여 이 동무는 천여된 통신차 운전수를 하다가 지금은 채송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 한 직종에서 30여 년을 일한다는 게 정말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일이 마음에 푹 빼서 이 채송 일을 하지 않고는 섭섭할 정도로 정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막 힘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다 사는 밤에 출근을 하자니 시부모와 남편 보기도 미안했고 도기는 어머니로서 자식을 돌보지 못하고 떠나자니 마음이 막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우편통신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경의하는 장모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우편통신 사업은 단순한 전달 사업이 아니라 인민들의 사상통신 생활과 물질 생활에 이바지하는 병사 사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사상통신적 양식을 안겨주는 이 중요한 사업을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또 굉장히 보람도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채송길을 끝마치고 돌아올 때 오늘의 신문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포한 신문을 보는 독자들을 볼 때면은 채송원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앞으로 한 생을 변함없이 이 길을 걸어야 되겠다는 결의를 가지게 됩니다. 소박한 그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말에서 자기 직업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저국이 맡겨준 직무에 변함없이 충실하려는 이곳 채송원들의 높은 정신 세계를 보았습니다. 당의 목소리를 한시바삐 인민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해 채송물을 받는 즉시 자기 담당 지역으로 떠나는 우편통신원들의 미도운 모습. 채송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통신차에 몸을 싣고 평양 우편국으로 돌아온 우리는 존의남 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우편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평양 우편국이 몰라보게 변모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우편국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한 번은 그 한 노인이 첩보를 붙이러 왔다가 벌레 우편국이 어디에 갔는가 물어봐서 웃음판에 터져 있습니다. 우리 그 평양 우편국은 백두산 3대 장군들이 불멸의 사적이 수없이 깃든 정말 그 사연 깊은 것입니다. 해방 후 오별시령님께서 당창건 준비 사업으로 바쁘신 나날을 보내시다가 이것을 지나시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는 것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일제에서 징령 징병에 끌려갔던 일가 친척들이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오버의 시령님께서는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인민들의 고충을 풀고 새 나라를 일떠세우자면 하루빨리 최신시설 우편통신들을 복구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통찰하시고 그 우편통신 사업이 나가야 될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평양 우편국에 여러 차례 이제 찾아오시어 인민들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 정신을 지니고 봉사 사업을 잘해 나가야 된다고 간곡히 당부해 주셨습니다.
예쁜 일손을 놀리면서도 얼굴에 웃음을 한뿍 담고 수많은 손님들을 친절하게 봉사하는 저 여인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하루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해야 하는 우편 통신 사업. 저들에겐 명절이나 일요일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명절 때면 늘어난 출판물과 우편물들로 해서 더 바삐 뛰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주부이고 자식을 가진 어머니로서 자식들의 손목을 잡고 유보도를 거닐 새도 없이 통신길을 이어가는 저들의 가슴 속에 과연 그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과연 무엇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저렇듯 평범한 여성들을 우편 통신의 길로 떠밀어줄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느껴보지 못한 남다른 공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기다리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보고 그 소식을 인민들에게 먼저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이루가도록 하는데 우리들이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게 된 것이 우리들의 큰 공지고 기쁨입니다. 자기 직업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었습니다. 변함없이 자기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조국이 준 임무 앞에 성실하려는 높은 책임감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있었기에 나라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도 변함없이 자기 처소를 지켜올 수 있은 것이었습니다. 웃음소리에 이끌려 우리가 올라온 것은 이번에 새로 꾸려가는 문화회관이었습니다. 여기 문화회관의 홀에서는 작업반별 탁구 경기가 한창이었는데 저저마다 자기 편을 응원하는 응원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존 의남 동무는 우리에게 이 문화회관 건설도 우리 우편국의 여성들이 했다고, 저들은 무슨 일이나 결심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끝장을 보는 이학쟁이들이라고 자랑담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상대편 선수를 멋지게 이기고 나오는데 그 탁구 치는 솜씨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디서 탁구를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종양생활기관에 배운 겁니다. 그 종양소에서 우리 혁신자들이 해마다 5일간씩 종양생활을 하고 나는데 그때면 노래도 부르고 탁구도 치고 윷놀이도 하면서 아주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난답니다. 그때마다 그 종양소를 건설하던 군나날들이 떠오르면서 그때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바로 이 행복이 부가 이렇게 창조되는구나 하는 그 자랑과 함께 이 손끝에서 창조한 행복이 얼마나 달고 보람 있는가를 심장 깊이 느끼고 난답니다. 자기 손으로 건설한 종양소에서 첫 종양을 하던 날 이들은 감상록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고생 끝에 락이 온다. 나는 이번 종양 생활을 하면서 이 말의 참뜻을 다시금 새기게 되었다. 비록 길지 않은 종양 생활이었으나 자기의 손길이 가다운 보금자리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며 유이 오락을 즐기던 그 나날들이 잊혀지지 않는다. 갖가지 당과류와 푸짐한 식사, 충분한 휴식을 하고 보니 처마 밑에서 비를 그으며 식사하던 일, 무더운 날 땀을 철철 흘리며 철근 조립과 측막 휘틀 조립을 하던 일, 양생이 잘 되지 않아 힘들게 올려세웠던 측막이 통째로 무너져 맥을 넣고 앉아있던 일들이 어제 일처럼 떠오른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으며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못 해낼 일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고 배짱이다. 어렵고 힘들었던 그 나날들이 이제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됐습니다. 하지만 어려웠던 그 나날 이들이 새겨하는 그 정신은 단순한 추억으로만이 아니라 심장 속 깊이 새겨진 신념이었고 의지가 됐습니다. 비록 남의 눈에 띄우는 일터는 아니어도 당이 맡겨준 영예로운 처소에 깨끗한 마음을 바쳐가는 이곳 종업원들의 수고를 헤아리며 사람들은 언제나 정다운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들은 인민들에게 생활상 혜택이 더 많이 차려지게 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심장에 새겨안고 선구자된 긍지와 용예로 심장을 끓이며 우편통신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당의 목소리, 시대와 혁명의 여구를 대중의 심장에 한시와빛 전해줄 하나의 마음 안고